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직장 생활 중 퇴사를 결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이 기대와 다르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 이를 회사에 말하기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단 퇴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분쟁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로 무단 퇴사의 정의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단 퇴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의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고 근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의사는 사전 통보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퇴직 통보 후 약 1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로 무단 퇴사와 무단 결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는 퇴사 의사를 표명한 후 회사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무단 결근은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무단 결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후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감액 문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무단 퇴사로 인해 결근이 발생했다면 이로 인해 평균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액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을 당했다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퇴사 통보 기간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 수집입니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했다면 자신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업무 환경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